일단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 15번 오류는 구하는 게 피적분함수가 gx가 아니라 fx로 돼 있어서 오류였고, 그래서 내가 gx로 바꾼 거고, 그 다음에 20번 오류는 뭐 아무튼 저거 할 때 다시 얘기해보자. 아무튼 시험지는 수정한 상태로 본 거다. 아무튼. 네. 13번 얘는 저 기억부터 보면 되잖아. 그냥 가속도는 같냐 이랬잖아.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 A1t 이렇게 쟤는 얼마지? 2t 빼기 4야. 얘는 뭐야? 마이너스 3분의 4t? 그럼 저 A1의 3은 얼만데? 2인가? A2의 3 얼마야? 2야? 그럼 같은 거 맞네. 그 다음 니은 K가 20일 때 속도가 같아지는 순간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세요 이렇게 했잖아. 그럼 이러면 되잖아 이제. 맨날 똑같은 거 하고 있는 거 같지 않아 이거? 뭐만 하면 저거 계속 이렇게 하고 있다. 근데 이러고 나면 얘가 지금 V1T라는 거고 얘가 지금 V2T 이렇게 한 거잖아. 이렇게 속도가 같아지는 순간이래. 얘가 0이 될 때래. 그러면 저 속도가 같아지는 순간 T값 얼마야? 저거는 계산해줘. 방정식이잖아. 얼마 나와? T값 T값 6이야? 이렇게. 그때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하라 그랬잖아. 그러면 나보고 저 F6 값 구해달라는 거잖아. 그러면 생각해봐. 여기서 얼마야? x1 빼기 x2 그럼 빼기 k인가? 이렇게. 저거 말한 거 아니야? 저게 위치잖아. 두 점 PQ 사이의 위치 차이 이거 아니야? 거리가 80이냐 이랬으니까 이 값을 계산했을 때 80 또는 마이너스 80이 나오면 답이라는 거잖아. 그럼 저거 계산하면 뭐 나와? 저렇게 계산했어? 이렇게 계산하면 뭐 나와 이거? 내가 계산해야 돼? 아니잖아. 계산하면 얼마 나와? 어? 어쨌거나 이 값이 얼마 나오냐고 전체. 80 나와? 이렇게? 그럼 얘가 100 나온다는 건가? 맞아? 맞아? 이 정적분 값 100 나와? 마이너스 80이잖아 임마. 뭐야? 아니 말했잖아. 이게 위치는 속도의 정적분 그 다음에 x0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근데 둘의 위치 차를 나보고 구하라고 한 거잖아. 그러면 저 전체 하나의 함수로 설정을 하면 그 정적분 플러스 초기 위치 이렇게 하는 거잖아. 이렇게. 자꾸 막 부정적분에 몸을 기대고 이러지 말고 제발. 어? x1t 구하고 적분상수 결정하고 x2t 구하고 적분상수 결정하고 뭐 하는 거야 그게. 무슨 뭐 산수 구구단 연산해? 그런 거 아니잖아. 그럼 얘가 참이라는 거지. 그 다음 디귿 PQ가 동시에 출발한 후 한 번만 만나도록. 그럼 잘 봐. 저 한 번만 만나도록 이라는 건 결국은 얘 물은 거잖아. 이렇게
저 방정식의 근에 대해서 물은 거잖아, 또. 그럼 나는 니은에서 이미 저 f라는 함수에 대해서 난 알았잖아. 그러면 이 방정식의 근이 0보다 큰 곳에서 한 개만 있어야 된다 이거야. 그 말이잖아. 그러기 위한 k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60이냐 이렇게 물은 거잖아. 그럼 잘 봐라. 이게 어차피 도함수 활용편, 그러니까 맞잖아. 도함수의 활용 정적분의 활용편이잖아 이거. 그럼 저 방정식의 근이라는 건 어떻게 구하는 건데? 수학2에서, 교과서에서. 그래프와 x축의 위치 관계로 구한다 이거 아니야? 그럼 나는 이 도함수를 이용해서 그래프를 추측해서 구한다 이런 거잖아. 얘 식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얼마야? 얘 빼면 v1 빼기 v2 하면 얼마야? 3분의 5인가? 맞아? 빼기 10t 이렇게 되는 거 맞나? 오케이. 얘 근이 뭐야? 0이랑 6인가? 맞아?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오케이. 맞지? 그러면 저 f0가 x10 빼기 x20였으니까 얘가 마이너스 k라는 거잖아 이렇게. 맞지? 그러면 x축이 t축이지. t축이 저렇게 있으면 교점이 한 개인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있어도 교점이 한 개인 거지? 맞아? 그러면 이때가 최소일 것 같은데? 맞지 않나? 저게 k의 절대값이 최대인 거잖아. 맞지? 그러면 저 f6 값이 0이다 이러면 되잖아. 그러기 위한 k값 구하면 답이지. 저거 참이지 않나 그냥? 맞아? 이렇게. 왜 대체 이렇게 안 푸는 거야? 이렇게 안 풀었으면? 뭘 하든 말이야, 교과서가 제일 위력이 강해요. 알겠어? 능력이 있어. 그 다음에 14번. 얘는 평가원 문제에서 이 숫자만 바꾼 거지. 그럼 그냥 바뀐 게 아무것도 없네? 그럼 바로 답 쓰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진짜로 나 같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만약에 내가 시험을 보는 거였잖아. 답이다 이렇게 했겠지. 아니, 상황을 이미 다 알잖아 나는. 내신의 장점 아니야? 이렇게 나오면? 그러니까 근데 차근차근 얌전히 한다고 쳐봐. 그러면 이게 이런 거잖아. 저렇게 돼 있지. 그러면 이런 걸 평가원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거를 수식으로 바꿔야 될 거 아니야? 저런 걸 뭐라고 표현하게? 저걸 수식으로 바꾸는 작업을 뭐라고 말하게? 모르겠어? 얘를 수식으로 바꾸는 과정을 수학적 표현의 교환 이렇게 얘기해. 수학적 표현의 교환.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그럼 잘 봐. 이렇게 쓸 거잖아, 첫 번째로는. 언제나 얘기를 하지만 얘는 뭐야?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 내가? 얘는 얘이기 위한 뭐야? 그래, 필요 조건. 저 G'1이 0이라는 것만 가지고 극소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 어? 그래서 그때 이 얘기는 했잖아. 근데 이런 거야. 문제를 풀어 나갈 때 저 필요 조건만 쓰고 문제의 답이 구해지는 경우들이 많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디다 써야 돼? 그래서 그러니까 fx가 x는 2에서 극대값 3을 갖는다 이런 멘트가 나왔어 나한테. 그러면 그냥 5등급도 이렇게는 쓰잖아. 이렇게 어? 근데 예를 들어서 문제가 막 이런 거였어. 그러니까 저 fx가 마침 저런 함수였어. 그러면 잘 봐. 저 문제는 필요 조건만 썼을 때 답이 나와. 그럴 거 아니야. 근데 너네 나중에 애들 가르치는 거 한번 해볼 거 아니야? 경험 삼아서. 맞잖아. 그때 이제 저 두 개만 쓰면 되잖아. 땡 하고 턱 넘어가잖아. 죽는다 진짜. 애 인생 망쳐요. 알겠어? 수학적 사고력이 박살나잖아. 그러면 반드시 인지시켜야 돼. 얘는 필요 조건이야. 이렇게. 근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니까? 얘 한글 문장을 지우고 얘를 가지고 얘를 만들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돼. 안 되잖아. 안 된다니까? 이때 수투에서는 도함수의 부호를 변화시키는 그런 점이어야 돼서 저 도함수의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변하는 점인지를 확인해야 된다. 저게 극대라는 값을 갖는지를 정당화하는 과정이야. 얘가 수투에서 하는 거야. 근데 그때 얘기했잖아. 얘가 미적분에서 하는 거라고. 미적분에서의 정당화 방법은 이계도 함수의 부호를 살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돼. 어떤 수학적인 어떤 한글 멘트를 보고 수식으로 바꿔나갈 거 아니야? 그럼 수식으로 바꿔나갈 때 내가 쓰고 있는 조건이 정확하게 필요충분 조건인지 필요 조건인지 구분을 잘 못해요. 근데 많은 경우에 설명하는 경우도 잘 몰라. 그걸 모른다고 이 새끼야. 예.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많은 경우에 그러니까 이런 거야. 그러면 이제 이게 설명할 때마다 달라져 하는 말이. 왜 그러냐면 실제로 한 시험지에서 말을 다르게 하는 경우들이 있다니까. 이게 예를 들면 한 공통 9번 문제 정도에서 진짜로 그런 일이 한 번 있었어. 내가 본 적이 있어. 공통 문제 9번에서 딱 저런 문제야. 아무도 신경 안 쓰는 문제. 해설이라고 하면은 절대로 포함시키지 않을 문제 저거. 저 문제에서 x는 2에서 극대값 3이니까 추식 2개 쓰면 풀리지. 간단하게 얘기하고 그냥 넘어가. 필요 조건, 필요 충분 조건에 대한 얘기 자체를 안 해. 근데 같은 시험지에서 저기 뒤에 미적분으로 가면 미적분에서 똑같이 그때는 초월함수겠지. 당연히 방함수가 아니고 초월함수에 대해서 아무튼 극대에 대한 얘기가 나타나 있어. 근데 저 때는 극대값이라는 필요 충분 조건을 써야 되거든. 그래서 그때는 갑자기 이게 극대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뭘 써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순간 이상해지는 거야. 그럼 앞에서는 그 얘기를 안 했다가 뒤에서는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 같은 조건인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이게 코미디가 되는 거예요. 한 시험지에서 자기 자신을 모순적으로 말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해. 너 그렇게 되면 돼? 안 돼? 안 돼요. 안 되지. 네 동생이 막 문제를 2개를 물어봤는데 네가 저기서는 막 저 2개만 쓰면 된다 이러고 뒤에서는 갑자기 이게 극대니까 근데
뭐 이러면 바보 되는 거야 진짜로. 그때 그래서 얘기했잖아. 수투에서의 정당화는, 그러니까 이 수투랑 미적분에서 그래프를 추측하는 데에 사용되는 어떤 관점이라는 건 도함수를 이용해서 증가감소만 가지고 파악하겠다. 그러니 볼록 상태 따위가 필요 없는 거야. 수투에서는. 그냥 변곡점 얘기하는 게 이상한 거라고. 그리고 미적분에서는 이제 이계도 함수를 이용해서 원래 함수 그래프에 대한 정보를 추측할 수 있는 도구들이 더 생겼다. 그게 볼록성, 변곡점, 그 다음에 극값에 대한 것도 이계도 함수의 부호를 이용해서 판정할 수 있다. 그걸 배우는 거라고 이렇게. 그게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어 있으면 당연히 머리가 이상해지지. 그게 필요 조건이잖아.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나는 이 문제가 되게 그 약간 경각심이 좀 들거든. 이게 뭐냐면 저거 필요 조건만 쓰면 답 나온단 말이야. 이게 좀 전에 봤지만 이게 평가원 문제 변형이잖아 이거. 숫자만 바꾼 거잖아 이거. 그러니까 실제로 저게 극소라는 걸 생각을 하려면 제가 정당화 돼야 된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일단 뭐 저는 GX를 미분할 수 있어요. 이건 뭐 알아서 하시고. 근데 그럼 이런 거잖아. G'1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건 두 가지야. 미분법을 이용하거나 미분법을 쓸 수 없는 함수면 그냥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하거나, 이 두 개잖아. 근데 수투에서 나는 얘를 미분을 못 한다고. 저 할 수 있는데요? 그래 해 그러면. 어? 근데 그걸 함으로써 내가 잃게 되는 것들이 생긴다고 항상 얘기하지만, 이렇게 하게 되면 그래 될 거 아니야? 그럼 지금의 수투 교육과정에서는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야. 저 절대값 ft의 부정적분 함수 하나를 라지 ft라고 하게 되면 얘는 이렇게 될 거냐? 이렇게. 근데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내가 쓰고 있지만 뭐야. 저거 암산 되잖아. 너네 정도면. G1 더하기 H를 쓴다고 쳐봐라.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 얘가 이렇게 될 거냐? 이렇게 보이잖아. 어? 그럼 이제 얘 쓴다고 쳐봐라 이게. 그럼 이렇게 될 거냐 이렇게. 보이지? 이렇게. 그 다음 너는 뭐 될 건데? 마이너스 뭐야? 라지 F2 빼기 라지 F1 이렇게. 이제 보이지? 얘가 0이라는 거잖아. 이렇게. 그러면 잘 봐. 이게 평가원은 잘 봐. 그렇게 치면 이 6이라는 걸 다시 조사하면 똑같은 연산이잖아. 저걸 할 필요가 없지 당연히. 같은 과정인데. 그러면 추론할 수 있지. 아, 난 저 과정이랑 같은 과정이라는 걸 추측하고 있는데. 그러면 잘 봐. 절대값 f가 저런 4개의 함수값이 같아. 그러면 어쨌거나 그 fx가 x축과의 위치 관계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은 갖는 위치여야 돼. 그럼 이렇게 될 거냐?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할 거 아니냐고. 그러면 뭐 이렇게 추측하겠지. 여기 1, 2, 6, 7 이면 좋겠다. 추측이지? 추측이잖아.
이렇게 해서 아까 썼던 그 함수식을 결정해서 저 fx를 구하면 된다고, 내 말은. 근데 잘 봐. 만약에 내가 시험이잖아. 그러면 시험이면 난 아직 이 문제에 대해서 정당화까지는 하지 않고 일단 답을 내고 난 넘어갈 거야. 시간 낭비잖아, 일단. 시험을 보는 입장에선. 맞잖아. 정당화를 하고 저기서 이제 정당화는 계산일 거 아니야, 계산. 계산을 하기 위한 저 정당화는 다 풀고 나서 하면 되잖아. 나머지 문제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시험을 운영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뭐 몰라. 왜 모르는 거야? 왜 모르냐고. 그럼 잘 봐. 정당화를 하려면 내가 정당화해야 돼. 잘 생각해봐. 이게 정당화를 할 때도 애들이 정당화를 잘 못해. 저거 정당화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건데, 너? 계산. 그러니까 어떻게 해? 어떤 계산을 할 건데? 응? 어떤 계산을 할 거냐고. 응? 뭐야? 정당화 어떻게 해야 돼? 세용. 그럼 너네는 정당화 없이 일단 답만 낸 거네. 그거에 대한 인지는 하고 있었어? 정당화를 해야 된다? 그런 것도 없고? 기억으로? 아니 그러니까 정당화에 대한 생각은 안 하냐고. 자 봐. 어쨌거나 요거 구하면 이거 구했지, 이거 함수 fx. fx식 뭐 나와? 잠깐만. 2x 제곱? 16x. 그 다음은? 플러스 얼마? 19 이거야? 맞아?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미적분을 이용해서 정당화를 하겠다라고 하면 훨씬 간단하긴 하겠지. 왜냐면 미적분에선 얘를 미분할 수 있고 걔를 한 번 더 미분해서 이계도함수 부호 따지면 되는데 그냥. 그러니까 너네가 미적분 선택자면 그렇게 정당화하는 것도 계산해봐, 당연히. 근데 수투에서 정당화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야. 그러면 나는 수투에서는 그냥 얘만 따지는 거잖아. 그러면 저 1에서의 좌우 부호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변하는지를 검증하면 된다 이거야. 그러면 생각해봐 이제. 저렇게 잡았다는 거잖아, 내가.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한 거잖아. 맞지? 그러면 어쨌거나 x가 여기 있으면 x 플러스 1은 여기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맞지? 알파. 맞지? 그러면 저 gx는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어디서? x에서 알파까지는 그 다음에 마이너스지. 알파에서 까지는 이렇게. 그러고 나서 잘 생각해봐. 나 얘는 미분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어차피 잘 봐. 저 g'x의 부호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가 되는지를 알아야 되잖아. 그럼 얘는 미분할 수 있다 이거야. 얘가 걸리는 거잖아. 그럼 잘 봐봐. 지금 여기 알파, 여기 x 더하기 1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얘를 전체 음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시키면 되는 거지.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어차피 얘를 이용해서 얘는 간단하게 구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럼 얘는 뭐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 맞지? 제일 미분하면 얘는 뭐 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좋아. 이렇게 되면 F1이랑 F2랑 부호 반대라는 거잖아, 이거. 그러면 봐봐. 이제 이 함수에서 1보다 작을 때랑 1보다 클 때 부호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넘어가는지만 확인하면 된다. 근데 이거 어차피 계산하면 저거 2차 함수잖아. 이 함수가 2차 함수 아니야? 맞잖아. 2차 함수잖아. 그러면 저거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저거 계산해서 1에서의 어차피 얘가 1을 근으로 갖는다는 거잖아. 그러면 1을 근으로 가지니까 저 1 근처에서 부호 변화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되는지 정확하게 정당화하면 된다 이거야. 근데 번거롭긴 하지. 근데 이게 만약에 나중에 이 14번에 관한 문제, 이게 언제였지? 아무튼 이 문제가 만약에 제출제가 되잖아? 그러면 반드시 저 필요충분 조건에 대한 생각하지 않으면 문제 틀리게 낼 거다. 왜냐면 이 문제는 지금 필요 조건만 써도 답이잖아. 근데 저게 극소라는 것까지 고려하지 않으면 문제 틀리게끔 낼 수 있다니까. 근데 다만 그렇게 내려면 되게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거야. 출제하는 입장에서. 왜냐면 미적분 선택자 입장에서 저게 유리하잖아. 그러면 저 미분하고 한 번 더 미분해서 부호 살피면 되잖아. 그럼 그런 게 유리하지 않도록 출제해야 되는 건 난 잘 모르겠는데 그런 걸 피해가면서 출제할 수 있을까? 근데 그들은 해내니까 할 수 있겠지. 응? 나랑은 다른 계의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어쨌거나 얘 생각은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됐지? 일단 보면 아무튼 t보다 작거나 같은 모든 실수에 대해서 fx의 최대값을 gt라고 하겠대. 근데 gt는 미분 가능하대. 이게 전체 집합이야. 근데 저게 미분 가능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뭐 그럴 수 있잖아. 저 gt가 미분 가능하려면 대체 뭐여야 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지. 저걸 할 땐 항상 저 4차 함수일 필요 없잖아. 저렇게 가정해본다 이거지. 그러면 t가 여기 있으면 얘가 최대값일 거고, t가 여기 있으면 얘가 최대값일 거고, 얘가 최대값일 거고. 그러면 증가하는 구간에서는 저 함수값 자체가 최대값이다. 그죠? 그럼 이제 t가 이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얘가 찍히잖아. 이렇게. 알겠다. 미분 가능한 함수 찾았지 나. 맞잖아. 그럼 여기서 (4차) 함수 그래프에 대한 경험이 있으니까 바로 추측할 수 있지 않나? 이게 이런 거 아니야? 이런 거 안 되겠다. 될 거 아니야, 저런 생각이. 응? 왜냐면 이렇게 되면 얘가 가다가
저기 다시 타고 올라갈 거 아니야, 최대값이. 그럼 난 이제 답을 알았는데. 뭔가 이런 상황이 답인 건가? 그러니까 이 극대값은 얘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맞지? 그래야 최대값이 일정할 거 아니야? 두 개의 함수값이 같대. 3분의 2랑 a에서 함수값이. 그 다음에 f'x가 저기선 증가고, 저 나조건은 등식 조건 하나가 있는 거니까 마지막 문자를 결정할 조건이겠지. 그 다음에 다 조건을 봤어. gt가 4가 되는 모든 실수 t는 3분의 2? 이런 거잖아. 얘를 보는 순간 얘가 보일 거 아니야. 그럼 이제 추측할 수 있지 않나? 저 주어진 상황 만족하지? 가랑 다 조건에 있는 것들. 그러면 초울창 개수가 마이너스 1이었지? 저 A 값 구하면 끝난다는 거잖아. 나 조건에 등식 조건이 하나 있잖아. 맞지? 그럼 잘 봐봐. 얘도 마찬가지야. 잘 생각해봐. 문자가 하나 남았고 저 가 조건이랑 다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지 이거. 맞아? 그럼 나 조건의 등식을 만족하는 A 값을 찾을 수 있지. 그럼 여기까지 답을 구하면 완벽하게 정당화된 게 아니라고. 왜냐면 얘를 확인 안 했잖아.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잘 봐. 많은 경우에 설명들이 어떻게 될 거냐면 그러면 이런 거야. 이 문제를 풀 때는 저 등식 조건 하나 만족하면 되지. 그러면 답이거든. 이거 맞지? 저 문제가 안 돼? 뭐가 문제가 안 되냐면 얘가 문제가 안 된다고. 제가 됐지? 근데 다른 문제가 됐어. 이번에는 저 조건을 만족하는 A 값이 나타났는데 저 주어진 조건을 만족을 안 해. 그럼 그때는 말이 바뀌어야 된다고. 이제 정당화가 습관이 안 되면 문제에 따라서 내 태도가 자꾸 바뀌어야 된다고. 그래서 위험한 거야. 내가 말하는 건. 그럼 잘 봐. 어디였어? 저 A 값은 뭐였어? 3분의 11? 이용해서 A 값 구할 수 있잖아. 그러면 저 구한 A 값을 가지고 그러면 저게 A 값이 아마 2개인가 나올 건데 맞지? 그러면 잘 봐. 이게 내가 이렇게 그림을 그렸지만 동치 조건을 신경 안 쓰고 있잖아. 표현 안 했잖아. 저 A 값이 3분의 2보다 작은 거 하나랑 3분의 2보다 큰 거 하나 이렇게 나오지 않나? 맞지? 그러면 그걸 확인하고 봤을 때 아 6이겠다 이렇게 한 거잖아 너네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만약에 두 개의 값 모두 3분의 2보다 큰 거 나오면 어떡할 건데? 그럼 그때는 정확하게 저 가정 조건에 대한 정당화가 들어가야 된다고. 내 말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이렇게 되는 거야. 이 문제는 봤을 때 A 값이 3분의 2보다 작은 거 하나랑 3분의 2보다 큰 거 하나가 마침 나타나서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았지만 만약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얘 정답률이 높아. 이 문제는 정답률이 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 어떤 식인 거냐면 이런 거야. 얘가 얘보다 큰 두 개의 값이 나와. 그럼 거기서 오오오 이러면서 헤맨다고. 너네는 정당화에 대한 생각이 없으면 내가 아직 확인하지 않은 정당화가 돼야 될 상황이 있다는 걸 인지하지 않으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잘 봐. 저거 계산하면 되지 일단. 계산하면 되는데 혹시 이거 봤어?
내가 얘기하는 그 잡성질 이용하면 간단하게 구할 수 있긴 하지. A 값을 썼어? 잡성질 뭐 대칭이 어절시고 막 이런 거 있잖아. 저 나 조건이 F'에 대한 정보잖아. 저 도함수의 세근이 저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렇게. 여기가 3분의 11, 여기가 3분의 17 이런 거잖아. 중점. 그러면 구하면 이제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잘 봐. 저러면 A 값이 간단하게 구해지지. 그럼 저게 마치 대단한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아니라니까. 문제는 뭐냐면 시험장에서 너네가 많은 경우에 저걸 못 쓴다니까. 이 문제에서 저거 쓴 사람 썼어? 쓴 사람 없어? 썼어? 근데 봐, 대부분이 안 쓰잖아. 그러니까 안 쓴 건지 못 쓴 건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말하는 건 이건 그냥 하찮은 잡성질 뿐이다. 그러니까 쓰지 말아라 이게 아니라 보이면 쓸 수도 있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되게 너그러운 사람이야. 보이면 쓰라고. 근데 그걸 쓰기 위해서 문제를 보지 말아라 항상. 그러니까 이게 나는 저런 거를 막 알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건 사기라고 생각하거든. 내가 진짜로 사기 치려고 하면 진짜 졸라 잘 사기 칠 수 있어. 저런 거 가지고 쇼하면 진짜 진짜 졸라 잘할 자신 있거든. 저 잡성질만 가지고 범벅된 문제풀이 하려고 하면 글쎄 조금만 하면 그냥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문제를 풀 때 막 이건 계산 안 하고 할 수 있지만 촥촥촥 이렇게 하면 오 막. 근데 그게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그걸 알아야 돼. 도움이 안 돼. 이게 너네는 수학 문제 해결을 하는 데 있어서 경험치가 적을 수밖에 없잖아. 응? 그 경험치가 적은데 근데 그런 잡성질 같은 거를 계속 막 이렇게 공부를 한다고 쳐봐. 그러면 너네는 어떻게 머리가 움직이냐면 문제를 봤을 때 그거를 쓰려고 머리를 움직이기 시작한다고. 근데 경험은 그만큼이 안 돼. 근데 그건 그것대로 안 보여.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문제를 있는 그대로 해석하는 게 안 돼. 그러니까 일단 쌍피로 이제 문제를 이상하게 보게 되는 거야. 아니 이거 계산하는 게 뭐 얼마 걸린다고. 응? 저 계산 능력을 가지고 문제 해결하면 되잖아 그냥.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 다음 넘어가서 (19번) 얘는 저 A값 구하래. 그러면 실질적으로 저기는 문자 A 하나 있는 게 아니고 4차 함수 문자 4개에다가 A까지 해서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 총 문자는 5개인 거잖아. 맞지? 그러면 그러면 보면 저 나 조건에서는 등식 조건 2개고 다 조건에 등식 조건 하나 있고 그럼 3개야? 그러면 가 조건에서 등식 조건 2개가 있는 거잖아 나한테. 그런 거 아니야? 근데 저 가 조건이 뭔지는 너네 다 알잖아. 이거 뭔데? 이런 거 아니야? 맞아?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 x에 0 넣고 찍어보고 1 넣고 찍어보고 2 넣고 찍어보고 3 넣고 찍어봐. 그럼 저 식이 뭘 말하는지 그냥 금방 알 수 있다. 근데 이게 이런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저 가족권의 어떤 항등식이 등장을 했을 때 저 식을 모르는 아이가 있을 수 있잖아. 그런 생각하지 마. 저걸 모를 수가 있나? 모를 수도 있지. 있잖아. 그러면 그때 저걸 자꾸 지식으로 습득하게끔 하는 건 난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거야. 그냥 찍어보는 활동을 하면 되잖아. 이거 x가 0이면 뭐지? F1과 F3이 같네? 찍어보고 x에다가 1 넣으면 F2는 F2? F2 어딘가 하나 찍어보고 그 다음에 x에다가 막 2쯤 집어넣어서 한번 찍어보고 3쯤 집어넣어서 한번 찍어보고 그러면 저게 무슨 성질을 나타내는지 바로 추측할 수 있지 않나? 맞아. 그럼 너는 이렇게 추측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러면 끝나는 거 아니야? 저런 것 좀 하나 가정해봤다 이런 거 아니야? 저기 2가 있잖아. 이렇게. 근데 당연히 여기랑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A일 수는 없지 당연히. 저 중점, 저 가운데가 2잖아 지금. 그러면 저기가 반드시 마이너스 2여야겠다 정도는 추측할 수 있지. 저것보다 한 칸 오른쪽에 마이너스 A가 찍힐 수도 없어. 절대로. 그러면 중점이 아무리 작아도 2잖아. 원점이 될 수가 없지. 이렇게. 그러면 A는 여기 또는 여기야? 모르지 근데. 그럼 나는 그냥 여기라고 해봤다 이거야. 그러면 저 상태가 추측인 거야 지금. 근데 이제 여기서 A가 여기 있는 경우 여기 있는 경우 K-W 이런 게 하는 게 아니고 근데 이게 객관식이잖아? 보기를 보는 순간 그냥 알 수 있지. 아 A 저기 맞구나 이렇게. 보기가 전부 다 2보다 큰 숫자인데 맞잖아. 그러면 맞구나 이렇게. 그러면 나머지 근들이 모두 추측되잖아. 그럼 얘는 뭔데? 얘는? 그럼 얘는 끝났는데? 얼마야? 최고차 계수 1 맞지?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될 거고 쟤는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그럼 이제 이렇게 되면 더럽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아니 안 더럽게 계산하면 되잖아 그러면. 고1 수학에서도 사고라는 걸 공부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저렇게 하는 거야. 너네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을 어떻게 전개하는지 알아? 그냥 암기하고 있잖아. A제곱, B제곱, C제곱, 2AB, 2BC, 2CA. 맞지? 근데 그게 아니고 교과서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수학은 항상 직전에 배웠던 걸 이용한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저렇게 하면 난 3개짜리는 못해. 2개짜리는 할 수 있어. 그래? 그럼 2개짜리를 만든다. 이때 사용되는 사고가 치환적 사고다. 이런 거야. 그러면 A 더하기 X의 제곱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X를 다시 X제곱을 다시 하면 저거 반복연산이잖아. 그럼 나는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얘는 계산도 간단하지 않나? 이렇게? 이렇게인데? 맞잖아. 그럼 잘 봐. 끝까지 계산을 해볼게. 잖아. 그럼 잘 봐. 저거 진짜로 뭐 fx도 구하고 f 빼기 x도 구해서 더해서 뭐 할 거야? 그거 아니잖아. 저 fx 더하기 f 빼기 x면 저거 y축 대칭이다 보이지? 저 함수는. 그러면
실제로는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니야? 저 fx랑 f-x를 더하는 순간 홀수 차이들은 다 날아갈 거 아니야? 그럼 나는 이러면 되잖아. 그 다음에 2차면 16 빼기 a죠. 그 다음에 상수항. 쟤만 계산하면 되는데 그냥. 그러니까 이거 알고 있어? 알고 있냐고? 얘 이용해서 원래 전개한다는 거 알고 있냐고? 다항식이잖아 이거. 그럼 그런 사고를 여기다, 그러니까 나는 이 식을 보면 진짜로 나는 그냥 그런 거야. 얘를 보잖아. 그럼 얘가 떠올라. 2개짜리로. 이렇게 하는 거라니까 그냥. 머리가 복잡하지 않으면 저런 생각만 하는 거야. 뭐 또 그것도 막 어둠의 스킬 이러면서 막 전개 빠르게 하기 스킬 뭐 이런 거 공부할 거야? 뭔 이렇게 스킬이 많아 이거. 응? 주머니에 담기도 힘들겠다. 그럼 이제 여기서 A 값 간단하게 나오잖아. 이거 계산할 것도 없지 않나? 5분의 1 A 5승 3분의 A 3승 A 5승 빼기 16 A 3승. 응? 야, A 3승으로 약분하면 되겠다. 그럼 2차 방정식 되는데 그냥. 그리고 2차 방정식도 그냥 간단한 제곱근의 상황만 나타나지 않나? A 제곱은 뭐 이렇게 나오잖아 이거. 2차 방정식 풀 것도 없어 이건. 제곱근이야.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문제의 오류였고, 그 나조건이 원래 원본 문제에는 x는 마이너스 1과 2에서만 극값을 갖는다 이렇게 돼 있었어. 근데 이게 보면 마이너스 1에서 극값을 가질 수가 없어요 상황이. 아무튼 뭐 그것 때문에 오류였던 거고, 근데 얘도 마찬가지인데 그냥. 저거 하면 돼. 이게 보면 저 교점이 2개밖에 없대. 아무 원화 가정에 이렇게 교점이 2개래. 이렇게.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k다. 그러면 저 함수가 바깥쪽에서는 직선이고 안쪽에서, 저러면 미분 가능이야 불가능이야? 저 2개에서 미분 불가능 아니야? 안 되는 거잖아. 저 가족권은 일단 모순되지. 그럼 가족권부터 일단 탈락이기 때문에 수정해야 돼. 근데 수정할 때 당연히 어떤 추측을 해야 되겠지. 그러면 마이너스 1이랑 k에서 교점을 갖는데 함수가 바뀌면서 미분 가능해야 돼. 자, 뭘 추측할 건데? 접선에 대한 상황을 추측할 거 아니야? 근데 둘 다 뭐여야 될 것 같은데? 접선이어야 될 것 같잖아. 한 거지.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봐. 가족권 통과지. 맞지? 나조건. 그럼 끝났잖아 문제. 그리고 그러면 잘 봐. 이게 출제할 때 그냥 이게 잘못 생각을 했다는 거잖아. 마이너스 1에서 극값을 가질 수가 없지 이건 당연히.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에서 극값을 갖겠지 저게.
그러면 난 다 구했잖아. 최고점 개수가 1이었네.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이제 내가 써야 될 건 뭔데? 그럼 되잖아. 그러면 함수 다 결정되는 거 아니야? 얘는 특히나 계산할 게 없는데? 맞지?